이거 다 아는 없었다. 얘기인데 이거를 굳이 이상민 장관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친이 아니라 이제 4년 후배죠. 고등학교 때 후배인데 그거를 빗대서 이제 윤 대통령도 손절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. 그럼 아주 사실에 입각한 진술이다. 전 장관이 손절했다를 이제 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헌재 증인으로 나가는지 보시면 돼요.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. 그 말을 할 수 있냐 없냐. 대면을 해서도 그렇죠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.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.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손절 안 한 것이고, 아니 모르겠는데요. 그러게 안 하셨잖아요. 이러면 이제 손절을 반대로 손절을 한.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그 계엄 사태 직후에는 어쨌든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것도 고도의 통치행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쉴드를 치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. 나 포함 전원이 반대고 이거 국민들이 납득 못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이건 뭐 사실 김영현 전 장관의 진술이랑도 좀 배치가 되죠. 찬성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으니까. 그리고 국무회의 열 때 뭐 안건 제안하고 설명하고 이런 의결 과정을 제대로 밟았냐 했더니 아니다. 그런 과정도 밟지 않았다. 그럼 이제 국무회의는 그럼 성립이 되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경찰이 그것도 사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. 라고 한 거잖아요. 이제 국무회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한 건데 인정을 한 건데 그럼 이거는 뭐 좀 이상민 장관이 약간 태세 전환을 했다 이렇게 아니, 봐야 되는 걸까요? 그렇게 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. 이거 우리가 어떻게 처음 돼요? 듣는 얘기 있어요? 다 아니, 알던 근데 얘기잖아요.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. 대통령 다 말렸는데 예. 대통령이 하겠다고. 다 알고 했다. 있었던 얘기잖아요. 우리 다 알고 있었던 말렸는데 얘기죠. 오직 혼자 대통령 혼자 직진한 거예요. 지금. 한덕수 총리도 얘기했고 예. 추상호 부총리도 얘기했고 다 그러면- 알던 얘기잖아요. 이거. 어. 딱 하나 다른 게 김용현 전 장관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. 있었다. 여기서는 다른 분들은 찬성한 사람 없었다. 예. 예, 그거 차이지. 어. 이거 다 아는 없었다. 얘기인데 이거를 굳이 이상민 장관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친이 아니라 이제 4년 후배죠. 고등학교 때 후배인데 그거를 빗대서 이제 윤 대통령도 손절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. 그럼 아주 사실에 입각한 진술이다. 아니, 특별한 게 없잖아요. 같이 대통령이-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네.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? 꼭 특별한 그런 게 것 같진 없잖아요. 않은데.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만 네. 빼고 네, 네. 한덕수 총리의 얘기 이걸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다고 하거나 네. 최상목 부총리가 얘기했다고 하거나 네. 바꿔도 특별히 다를 게 없는데 네. 그분들 진술할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손절인가 이게 똑같이 물어보시던지 한덕수도 이상민 장관과의 똑같이 관계를 한덕수 총리도 윤 똑같이. 대통령과 관계 이렇게 해서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. 손절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예. 게 아니라 이상민 장관은 처음이랑 약간 톤이 달라졌잖아요. 어떤- 국회 어떤 나와서 거예요? 했던 예. 말과 계엄은 검찰 조사가 고도의 달라지는 통치행위다. 그거는 예. 계엄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말한 것은 원론적인 얘기다. 그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. 그것도 예를 그러면 들어서 이분이 처음에는 계엄 요건이 되고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에 가서는 사실은 그때는 계엄할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 같은 게 나왔으면 지금 질문에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. 근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럼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아니, 그 당시 국무회에 있던 사람들은 다 계엄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예. 걸 모두 인정하고 우리 모두 말렸다. 저는 그렇게 그런데 봅니다. 대통령이 혼자 강행했다. 지금 김용현. 이틀을 다 가지고 있다.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예.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가. 예. 우리가 저는 고민할 그렇게 이유가 판단해요. 없는 그럼 게 실질적 진실은 거의 나왔다고 봐야 되는 실질적 거죠. 진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예.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은 자기 방어권이에요. 예.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내란의 죄가 내란 우두머리, 그다음에 중요 임무 종사자, 그다음 단순 가담인데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에서도 스펙트럼이 넓어요. 적극적인 찬성, 좀 애매한, 그다음에 반대한데 어쩔 수 없이, 아니면 싫은데 가담한,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가기 위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해요. 근데 이상민 장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죠. 근데 이제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이 발언,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손절했다를 이제 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헌재 증인으로 나가는지 보시면 돼요.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. 그 말을 할 수 있냐 없냐. 대면을 해서도 그렇죠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.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.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손절 안 한 것이고, 아니 모르겠는데요. 그러게 안 하셨잖아요. 이러면 이제 손절을 반대죠. 예. 손절을 한 것이고 예. 말씀에 기억나는 것은 손절을 안 한 것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. 지금은 이제 방어권. 방어권 차원에서.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하자는 굉장히 분명해 보이네요. 저는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예.
시소처럼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무거워지고 예.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최소한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거쳤다, 형식적인 완결성을 갖췄다라고 주장을 하려는 것 같고, 거기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아유 그거 국무회의도 아니에요라고 계속 그 진술을 하는 이유는 그게 국무회의였고 대통령의 결정에 자신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그런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서는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게 국무회의건 아니건 간에 그 자리에서 국무위원들한테 명령이 담긴 문서가 전달됐다는 겁니다. 네. 기재부 장관에게는 그 국회 예산 다 없애고 비상 입법기구 예산 마련하라라는 명령서가 전달이 됐고, 외교부에도 해외 공간이니 뭐 이런 식의 뭐가 전달이 됐을 거고, 그 외에도 당시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여러 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숫자도 8번까지 나간. 예. 그래서 이 국무회의 성립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모두가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모두가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, 결국 내란 수계로부터 명령 문서를 전달받아서 그걸 실행하려고 했던 자들은 같이 법적 공범이다. 처벌을 받아야 된다. 그렇게 봅니다. 그럴 경우에 중요한 문서인 그 비상 입법기구 관련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또 다른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고, 그 문서를 전달받아서 각종 회의를 소집했던 최상목 결코 가볍지 않을 거다.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복귀를 해보면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자들은 일제히 직무배제를 하고 이 중에 책임 여부에 따라서 즉각 수사에 돌입했어야 하는데, 국무총리니 최상목이니 이런 사람들을 계속 권한대행으로 임명하면서 발이 엉키기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. 지금이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, 그렇게 봅니다. 네.